숙제 17페이지까지 간다. 야, 숙제 왜 이렇게 적어요? 자, 어제 선생님은 하루 종일 자고 하루 종일 술 마시고 그렇지. 어찌나 요즘 좋던지. 주량 좋으세요? 응? 주량 좋으세요? 선생님 많이 못 마셔야지 많이 먹어서. 아이고. 이제는 많이 마실 수가 없지. 야, 우리 숙제가 어디부터라고? 150. 3? 153? 153부터.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파동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파동의 성질까지에 해당되는 문제가 숙제였었는데요. 그중 파동의 구조는 외워도 100만 번을 외우지 않았니? 소리는 종파예요. 막 이런 것들은 엄청 외우지 않았어? 자, 그래서 너네가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 거 파동이 뭐다라는 파동의 정의를 내가 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서 빨리 꺼내. 됐어? 그 다음에 파동의 대표적인 예를 적어도 4개는 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파동들이 전달될 때 매질이 뭔지도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랬을 때 그 파동을 분류한다. 파동을 분류할 때 분류 기준 몇 가지로 얘기해야 되니? 2가지. 2가지. 첫 번째 기준은? 그 이동 방향이랑 진동 방향이랑 수직한지가. 그렇죠. 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로 나눠. 그 관계가 수직해요. 왜 얘기를 안 해? 횡파. 자, 나란해요. 종파. 그 종파에 속하는 게 뭐 있어요? 소리. 네, 음파, 초음파, 또 횡파. 피파. 그걸 뺀 나머지는 다 횡파. 이거죠? 파동을 분류하는 2번째 기준은 매질의 유무. 매질의 유무. 그 중에서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아이는 비탄성파인데. 비탄성파에 속하는 전자기. 전자기파만. 되겠어? 그 전자기파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기억나? 전자기파. 전자기파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대요. 자,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 파동 에너지. E는 HF. HF. H가 뭐야? 진동. 상수. 상수. F는 진동수. 진동수. 그러니까 이 상수는 무시하면 되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대요. 이거죠? 근데 진동수는 누구랑 반비례한다고? T. 그러니까 파동. 아니, 파장. 파장과 반비례한다고.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거꾸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 맞지? 자, 그 중에서 에너지가 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큰 애들을? X선이랑 반사선. 그걸 합해서 방사는.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이 에너지가 제일 큰 애들. 그 다음 X선. 방사선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애가 감마선. 그 다음이 X선. 그치? 방사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애. 아니 그 적외선, 자외선. 그걸 뭐 싸자고 뭐라 그러는데? 그 가식 아닌데. 빛. 오. 빛. 빛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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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작용? 세균. 살균. 그 다음 가시광선. 가시광선. 그 다음 적외선. 적외선 어디다 써? 체온제. 체온질 때도 쓰고 리모컨에 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크로. 그래드를 싸려면 뭐라 그래? 아. 전파. 와, 씨. 쪽지 시험 보는 수가 있다. 전파에 속하는 애 중에 제일 에너지가 큰 거.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핸드폰, TV, 라디오. 알겠어? 이런 얘기. 그래서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 크고 파장은 작다. 짧은 거고. 그래서 파동의 구조 5개로 나눠. 그 파동의 구조를 제일 잘 가지고 있는 게 횡파 구조. 되겠어? 그래서 횡파의 구조를 그리면 이래. 그래서 파동의 구조를 5개로 나눠. 불러. 파장. 파장, 주기. 주기,
아닌데?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들아 대꾸해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잖아. 그 마루에서 골까지. 편위. 중심에서 아, 중심. 마루까지다. 이거 뭐라 그러지? 편위. 그 변이를 뭐라 그러지? 진폭. 진폭. 파장은요. 그래서 단위 미터, 주기초, 진동수 헤르츠, 속력 미터 퍼 초, 속력 구하는 식. V는 V는 F 람. F 남다 또는 T분의 네. 남다. 네. 그래서 네. 진폭도 단위 미터. 자, 파동의 속력 결정하는 요인. 온도. 파동의 속력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그 파동이 전달되는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중 첫 번째 소리라고 하는 파동은 어떤 상태를 통과할 때 제일 빨라? 고체. 그쵸. 소리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 제일 빨라.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고 진공은 통과할 수 없고 같은 기체라도 어떤 기체일 때 통과할 때 더 빨라? 온도가 높은. 네. 고온의 물체가 저온의 공기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네. 빛은요? 진공. 진공일 때 제일 빨라. 기체. 기, 에, 고. 물결은요? 그냥 액체. 액체인데 바닷물에서 어느 바닷물에서 더 빨라요? 깊이가 깊은. 그렇죠. 수심이 깊은 곳에서의 속력이 얕은 곳보다 빠르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해 두라 그래서 자, 그래서 파동의 5가지 요소도 봤고 이때 이 파동의 성질이 있어? 5가지. 몇 가지? 5가지. 그렇죠. 파동의 성질 5가지가 있는데 그 파동의 성질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간섭. 5가지 성질은 있으니까 그 성질에 대해서 얘기는 해보자. 직진성. 직진, 굴절, 반사, 회절, 간섭. 오, 나름 알아. 뭐야? 자, 파동의 성질 중에 첫 번째가 직진성, 두 번째가 반사, 세 번째 굴절, 네 번째 회절, 다섯 번째 간섭. 그 중에서 위에 있는 세 개는 파동과 물질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이라면 밑에 있는 2가지 성질은 파동일 때만 나타나는 성질로 빛의 간섭 효과를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거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자, 그 중에서 우리 간섭이라는 걸 했어. 간섭은 서로 다른 2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그래서 간섭하면 변해. 뭐가 바뀌어? 진폭. 네. 그래서 간섭은요. 서로 다른 2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진폭만 변합니다. 다른 것들은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러면 둘이 만나서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간섭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 둘이 헤어지면 진폭은 어떻게 돼? 그러면 단수. 원래대로 돌아와. 그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해. 만날 때만 영향을 주고 헤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파동은 독립적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섭이 일어나려면 어떤 파동과 어떤 파동이 만나야 돼? 조건. 파장이 같은.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애들끼리만 간섭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간섭은 파장의 길이가 같을 때 일어나는 거야. 다르면 일어나지 않아. 그 중에서요. 첫 번째, 같은 위상끼리 만났어. 그럼 무슨 간섭? 보강 간섭. 이때 진폭이 커져. 그치? 자, 서로 반대 위상끼리 만나면 진폭이 줄어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야. 근데 기억해. 소리 중에서 진폭에 의해 결정되는 거. 높낮이. 아닌데. 이게 진폭이야, 이 새끼야. 네. 소리의 뭐? 세기. 네.
빛은 밝기. 네, 빛의 밝기라고 하는 빛의 색이요. 이게 다 진폭이라고. 그러니 그 중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 소리,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소리는 더 작게 들리는 소리. 빛은 더 밝게 보이는 게 보강 간섭, 더 어둡게 보이는 게 상세 간섭. 그래서 밝고 어둡고의 무늬가 반복되는 걸 간섭무늬. 알겠어? 이거 보는 거잖아. 되겠어? 자, 그래서 토마스 영이요. 이게 간섭이야 라고 해서 간섭 실험해. 그걸 빛으로 해. 맨 처음에 빛으로 실험할 때 다닐 슬릿의 역할은 뭐였어? 한 파장에 그렇죠. 파장 한 개만을 걸러내는 거죠. 걸러낸 다음에 나한테 죄송한 게 아니고 염지효한테 죄송하다고 해야지. 지우가 지금 보다가 화냈잖아. 자, 그래서 이중 슬릿 지나가. 꼬맹아, 단일 슬릿은 한 개의 파장만을 걸러내는 거. 그래서 파장을 걸러낸다. 그러면 이중 슬릿은 각각의 파워 내에서 빛을 뭐 시켜? 회절시켜서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S1, S2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는 지점에서 간섭을 할 거고, 그 간섭 무늬가 생기게끔 스크린 설치해. 자, 중심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는 라지 L. 여기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이 위치를 P라고 할 거야. 됐지? 그러면 S1에서 P까지의 거리와 S2에서 P까지의 거리 차이를 뭐라 그러니? 경로차. 그게 경로차야. 되겠어? S1에서 P까지의 거리에서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빼는 걸 우리가 델타라고 쓰고 이걸 경로차라고 읽을 건데, S1에서 P까지의 거리가 6이고 S2에서 P까지의 거리가 8이야. 그럼 당연히 경로차는 2야. 근데 이 경로차가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2라는 숫자가 지금 퍼져나가는 파장의 몇 배야가 더 중요한 거지. 됐어? 네. 그 경로차가요, 안 나서 0일 수도 있고 경로차가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지점에서 무슨 간섭이 일어날 거야? 보강 간섭. 네. 파장의 자연수 배율인 곳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운데는 경로차가 0인 지점이라서 여기가 첫 번째 보강 간섭인 지점.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보강 간섭인 지점이니까 여기는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뺐을 때 그 거리 차이가 정확하게 한 파장만큼 나는 곳이라고. 이런 얘기.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보강이고 여기가 보강이니까 상세는 정확하게 그 가운데여야 돼. 그래서 상세가 일어나는 여기는 2분의 남다. 여기는 2분의 3 남다. 여기는 2분의 5 남다인 것들이 상세 간섭이야. 이걸 일반화시킨 사람이 토마스 영이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일반화시키면 불러. 이 반파장에 짝수배. 짝수배인 모든 곳이 보강 간섭이야. 그래서 네, 상세 간섭은 2분의 나. 네, 반파장에 뭐 이 홀수배인 모든 곳이 상세 간섭이야. 이때 M은 0부터 순서대로 자연수 집어넣으면 되겠지?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보강이나 상세 간섭은 M을 0 집어넣어서 계산한다. 두 번째 보강 간섭이나 상세 간섭은 2를 집어넣을까? 이렇게 해서 구해내면 된다. 근데 이거 조건이다. 여기가 보강 간섭이려면 조건이죠. S1과 S2에서 발생한 파동이 같은 위상으로 진동해 갈 때 그래. 그래서 반대 위상으로 진동해 갈 때는 꼬맹아 여기가 무슨 간섭이야? 보강 간섭이어야 돼.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문제를 첫 번째로 풀어왔는데 그게 153페이지 내용이야. 자, 153페이지에서 질문 있을까? 여긴데 넘어갈게. 자, 154, 155에서 질문.
괜찮았어. 근데 아까 이런 걸 물어봤는데 왜 틀렸을까? 이 썩을 놈들아! 에휴. 156, 157. 하이언스의 원리가 뭐예요? 하이언스의 원리가 뭐냐면요. 이제 회절에서 나와요. 회절인데 우리가 회절은 물리 원에 없어서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가다가 하나의 틈을 통과해 갈 때 그 하나의 틈이 새로운 뭐가 된다? 파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파장이 뻗어나가는데 이때 이 마루에 있는 모든 매질들이 또 하나의 각각의 뭐가 된다? 파원이 돼. 마루에 있는 모든 파원들, 그 매질들이 자기만의 또 하나의 파원이 돼. 그러니까 이 매질이 파원이 돼서 여기서 구면파, 얘도 구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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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면파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있는 마루들끼리를 연결한 게 그 다음에 마루면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됐어? 또 이 마루에 있는 모든 매질들이 파원이 돼. 그래서 얘도 각각 진동하다 보면 거기서 마루를 연결한 게 그 다음 파면. 됐어? 그래서 각각의 마루에 있는 매질들이 새로운 파원이 돼서 각각의 진동하면서 파동이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됐어? 회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각각의 그 마루에 있는 매질들이 파면이 그 파원이 돼서 파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파동은 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걸 하이먼스의 원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58, 59. 괜찮아. 이 정도 수준이 고등학교 내신. 넘어가 볼게. 자, 160, 161. 9번. 어? 9번이요. 9번. 자, 161페이지 9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161페이지에 9번 보시면 이건 답지가 있어요? 있어? 네, 상수랑 상수 맞지 않나요? 아니 답지 답이 있는 거냐고. 네. 1번부터 6번까지의 답지는 있는데 1번부터인데. 자, 어쨌든 얇은 막을 코팅해서 반사되는 빛들이 무슨 간섭을 하며 코팅하지 않은 렌즈에 비해서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밑줄쳐 세기를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자, 빛의 세기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이 세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슨 간섭이 일어나야 된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대부분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네. 무반사 코팅 렌즈를 알 필요는 없어요. 네, 전혀 알 필요 없어요. 무반사 코팅 렌즈가 빛의 상세 간섭을 이용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간섭이라고 하는 게 이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 굴절이라는 개념이다.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 굴절이라는 거 배웠어요. 빛의 굴절. 자, 굴절은 빛이 가다가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야. 근데 빛이 가다가 직진하지 않고 꺾여 들어가는 이유는 속력이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야. 그래서 매질 간에 속력이 달라서 꺾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번 매질하고 2번 매질의 속력 차이 때문에 빛이 꺾여 들어간다. 그래서 그 꺾이는 정도를 설명한 걸 그래서 스넬이 얘기한 굴절률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그 굴절률 중에서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갈 때 꺾이는 굴절률, 상대 굴절률이요. 이건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이기 때문에 자, 1번 매질과 2번 매질의 속력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됐니? 근데 속력은 어쨌든 간에 F 남다다. 근데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들어갈 때 진동수는 같으니까 파장의 비율이 그 속력 비율이다. 그리고 이때 생기는 1번 매질과 2번 매질에서 생긴 각도의 사인 값이 속력 비율과 같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대 굴절률을 절대 굴절률의 비율로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쭉 써놓고 나면 N1 V1은 N2 V2 N1 남다 1은 N2 남다 2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라고 하는 절대 굴절률이 들어있을 때는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된다. 그 값이 같아. 근데 굴절률이 들어있지 않으면 상대값 곱하는 거다. V1 남다 2는 V2 남다 1처럼 서로 상대방과 곱한 값이 같다. 알겠어? 이렇게 풀면 된다. 이게 바로 굴절률이고요. 이러한 굴절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렌즈더라. 그래서 렌즈에서의 상을 작도했을 때 무슨 상이 생기는지 알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렌즈 방정식 이용하면 된다. 됐지? 렌즈 방정식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배율의 크기는 절대값 A분의 B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요. 됐니? 정립, 허상인지, 돌입, 실상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뭐 봐야 되니? 양수. 뭐 봐야 되니? B의 보호구죠. 됐어. 이 B 값의 보호가 플러스면 돌입실상, B 값의 보호가 마이너스면 정립허상. 맞냐? 네, 이고요. 배율 값을 통해서 우리가 축소인지 확대인지 구분하시면 된다. 일보다 크면 확대, 작으면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하셨고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왔습니다. 하자. 167. 뭐야, 이 뒤에는 답이 없어? 아니, 이 방전 효과 이런 것들은 답이 없어? 와, 풀어야 된다, 진짜. 빨리 풀어야지. 자, 볼게. 자, 167페이지요. 167페이지 질문 있을까? 됐어. 넘어갈게. 속력 비율이 파장 비율이다. 그거 얘기할 거야. 168, 169 질문. 저 5번이요. 네. 자, 거기에 보시면요. 168페이지 보시면 진동수가 20인 파동이 매질 1에서 2로 들어가도 진동수는 그대로야. 자, 매질 1과 2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력이 1000과 500입니다. 라고 하면 파장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속력은 F 남다인데 1번 매질에서의 속력이 1000이란다. 근데 진동수는 얼마냐면 20이래요. 그럼 파장의 길이 얼마입니까? 50이죠. 되겠어? 맞아? 50 맞지? 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얼마냐면 속력이 500인데 진동수는 그대로잖아? 그러면 파장의 길이는 속력이 절반이니까 파장의 길이 절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5번 굴절각에 대한 사인 값은 굴절각에 대한 사인 값, 굴절각을 사인 값으로 표현하면 얼마입니까? 이거죠. 자, 굴절각에 대한 사인 값을 표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입사각은 얼마냐? 입사각은 얼마냐? 60.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입사각은 60인데 요거 굴절각에 해당되는 사인값 요거 구해주세요. 요거잖아요. 그럼 보면은 여기에서요. 봐봐. 뭐 나왔어? 여기서는요. 이거 하시면 되죠. V1 사인 세타 2는 V2 사인 세타 1.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너무 빨리. 여기 속력 1000,
여기 속력 500. 이때 서로 반대편이니까 얘 입사각 사인값 60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러면 얘는 x 이런 얘기죠. 얼마나? 사인 세타 r 4분의 루트 3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 넘어가. 170, 171. 걔하나 넘겨. 자, 172, 173. 14, 15, 16 14, 15, 16 14, 15, 16. 12번 어? 12번도 있어요. 12번. 자, 소리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봐. 저 니은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읽어야 되잖아. 아, 소리의 성질 중 옳은 거. 기억. 소리가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습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건 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소리가 굴절할 때 진동수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소리가 틈을 지날 때 틈이 좁을수록 회전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전은요, 틈의 간격은 좁을수록 파장은 길수록 잘 일어나는 거야. 그게 소리여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회전은 틈의 간격을 우리가 D라고 해요. 틈의 간격은 좁을수록 파장은 길수록 잘 일어나요. 그게 소리여서 그런 게 아니고 회전은 원래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요. 이거 계산을 깔끔하게 해서 나한테 답을 알려줘야 된다. 나는 식만 가르쳐준다. 답이 없으니까 답을 써야 되니까 계산을 깔끔하게 해주기 바란다. 같은 문제 다른 계산 나오면 하수 뒤진다. 계산 깔끔하게 하자. 내가 이거 산수하다가 계산 느리 시키려고 안 한 거니까 해. 자, 수영장 바닥에 다음 그림과 같이 2m인 막대 세웠어. 이 수영장의 물이요 1.4m이고요. 햇빛이 수면과 이루는 각도가 55도입니다. 수영장의 바닥에 생긴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수영장 바닥에 L이라고 할 때 이 L값이 얼마입니까? 그 얘기인가 봐요. 자, 얘 이렇게 있고요.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 얘기네. 그랬을 때 꼬맹아 여기가 꺾이는 포인트면 요 길이가 얼마니? 단 요 길이는 1.4. 그러면 얘는 0.6. 요 각도 55. 그러면 요 각도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잖아. 맞아? 요 각도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직각삼각형 잘라가지고 요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여기를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 알지? 그랬을 때 요 길이 알고 요거 직각삼각형 잘랐을 때 꼬맹아 요 길이 알면 이게 이거잖아. 그러면 이걸 더하면 L이겠지. 이게 나의 큰 그림이야.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 더해서 나 L 갖고 갈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 하나 찾아내시고요. 뒤져. 사인 55도가 얼마래? 사인 35도 아닌가? 사인 35. 그러면 사인 35라고 그랬으니까 사인 35면요. 사인 55도 되지 않아요? 사인 35면 여기가 35일 거잖아. 이게 35잖아. 그러면 이게 사인 35도면 사인 35가 얼마래? 5분의 3. 그럼 꼬맹아 이게 5일 때 되겠어? 이게 3이라는 얘기야. 맞냐? 그러면 이게 0.6이니까 꼬맹아 이게 얼마야?
20분의 9요. 이게 0.6이라는 거잖아. 얼마? 20분의 20분의 9. 저는 그렇게 나왔어. 3대 4는 0이니까. 전 수학 잘 못해요. 이게 수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산수의 영역은 아니야? 너무 어려운 계산. 그러면 이거는 20분의 5. 그 그럼 밑에 걸 뭐?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요 값을 알면 되잖아. 화를 어떻게 알아? 거기에 물의 굴절률 줬잖아 이 새끼야. 5분의 7이라고. 그런데 몰랐어요. 물의 굴절률. 자, 공기의 굴절률은 얼마로 보는 거야? 1. 네. 공기의 굴절률은 1로 보는 거고 물의 굴절률을 얼마로 보는지 5분의 7. 그럼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지?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 이거잖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물 이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N이 뭐예요? 어? 아, 굴절. 굴절률. 공기의 굴절률은 1이고 그지? 얘 사인 값이 얼마인지 알지? 5분의 4. 얘는 5분의 4는 5분의 7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얼마니? 7분의 4잖아. 4요? 이거 5분의 4고 5분의 7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7분의 4 아니야? 7분의 4? 사인 세타가 35, 세타가 35도 아니에요? 사인 값을 이거야. 입사각은. 어? 입사각이 35야. 그럼 5분의 3 아니에요? 네, 5분의 3이다. 5분의 3. 그럼 7분의 3. 그러면 7분의 3이니까 꼬매가 이게 7일 때 얘가 3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1.4니까 해결 아, 됐어요. 얼마나 와? 시간. 이게 얼마야? 어? 20분의 23이요. N이. 아니야. 아니 이게 얼마여야 돼? 이게 7대 3대 이거 6? 6이에요. 6? 원래 그 2루트 10인데 여기 루트 13이라고 하라고 남아있어서 7대 3대 6으로 해야 돼.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나 온다고? 요거 실제 길이? 여기가 저기가 1.4니까 2분의 1에서 0.7나. 0.7. 그럼 여기가 0.7, 여기가 아까 20분의 9. 20분의 9니까 0.18. 5, 45, 0.45. 이거지. 그러면 1.15. 맞아? 20분의 23. 그거 몰라. 네. 이런 느낌. 써놨다 이제. 1.15. 이랬는데 틀리면 어떡해요? 응? 이랬는데 틀리면. 내가 산수를 못하지 가정을 틀잖아. 산수는 너네가 했으니까 맞겠지. 믿는다. 세훈아 만약에 이 답 아니라 그러면 내가 끝까지 쫓아간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초점거리가 30인 얇은 오목 렌즈. 자, 우리가 그동안 구했을 때 볼록 렌즈에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야. 근데 이걸 오목 렌즈로 바꾸면 바뀌는 게 있어요? 있어요. 오목 렌즈는 초점거리를 마이너스로 넣으셔야 된다. 맞아.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의 초점거리는 플러스예요.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의 초점거리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게 차이점.
자, 그래서 오목렌즈의 왼쪽에 20cm 되는 곳에 물체가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30과 20이래요. 자, 그러면 20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마이너스 30분의 1. 되겠냐? 구해줘. 마이너스 30분의 1. 네. 초점거리. 오목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라서요. 초점거리를 마이너스로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하. 그럼 B거 구해줘. 그럼 20분의 1에서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의 위치? 네. 상의 위치는 그대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얼마? 12. 12.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걸로 봐서 자, B는요 정립허상이 생겨요 라는 뜻입니다. 되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상의 크기는 몇 배이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배율 구하라는 얘기죠. 배율은 절대값 A분의 B. 그래서 30분의 12의 절대값. 그래서 0.4배 원래 크기에 비해서 0.4배 크기로 보여요. 라고 하는 상을 그 오목렌즈랑 블록 거울은요 축소된 정립허상 생긴다. 기억나죠? 30분의 11가 나시면 A가 A가 30원이야? 20 아니에요? 아, A가 20. 20분의 10이면 6, 10이니까 0.6배. 됐어요. 네. 그래서 축소된 정립허상 생긴다는 걸 숫자로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얘는 10루트 2는 뭐야? 0.6배인데 왜 얘는 10루트 2라고 하는 이상한 숫자가 써있어? 0.6배가 맞습니다. 자, 넘어가죠. 된 거죠? 자,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빛의 입자성 하죠. 근데 저희 반도체도 할 거예요. 네.